네, 매주 목요일은 DK 건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또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강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와, 벌써 또 이제 5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요런 때인데, 이런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해서 아직도 자격 조건이며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 자격 조건보다는 네. 그 기본적인 네. 그 메디케어가 뭔지, 메디스타이 뭔지, 메디케어 파트 C가 뭔지를 아직까지도 좀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정의한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맞으시겠죠? 제가 나름대로 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그럼 하나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먼저 사람들이 그 메디케어 PPO, 메디케어 HMO 이런 컨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PPO라는 거하고 HMO는 네. 보험 서비스의 형태예요. 보험 서비스의 형태. 네. 어떤 식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그런 형태를 PPO, HMO고 네. 보험은 PPO, HMO가 아니에요. 보험은 메디케어, 메디칼, 메디석,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런 것들이 보험이에요. 네네. 네. 요렇게 근데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네. PPO의 형식을 취하고 네. 있는 보험이 네. 그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을 그 다음에 메디케어 서플멘탈이라는 게 PPO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메디케어 파트 C는 네. HMO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달라요. 네. 그럼 형태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형식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PPO나 HMO나? 그렇죠. 이제 보험을 선택을 할 때, 네. 메디케어, BPO, 메디케어, HMO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건 PPO라는 거는 진료나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HMO는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PPO를 할 것인가, HMO를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 네. 만약의 경우 내가 HMO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네. 주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고요. 네. 나는 PPO를 선택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네. 메디케어 서플멘탈 하고 메디칼이 퀄리파이가 되시는 분들, 메디칼의 자격을 내시는 분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을 같이 갖고 있는 메디메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될 그 사항이 좀 많아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PPO냐 HMO에서 선택을 하시고 PPO에서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서플멘트 그쪽으로 하시면은 좀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플멘탈은 이제 메디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요. 네. 그러니까 메디칼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우리가 이제 은퇴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좀 빨리 받아가지고 메디칼의 자격을 빨리 될 수 있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다른 데에서 수입이 없을 때 메디칼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세금을 내시더라도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은퇴를 62세에서 연금을 62세에 받으신다고 하시면은 네. 본인의 지금 현재 버시는 인컴하고 소셜시큐리티 받으신 거하고 합해져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세금 요율이 20%라 그러시면 대부분이 다 세금으로 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메디칼 받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메디칼을 받으시는 거고 네. 그래서 메디칼 메디케어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메디칼의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돈을 내고 보험을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험료가 한 400불 정도 돼요. 1인당. 300불에서 1인당.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8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PPO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혜택은 더 많은 거죠. PPO는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혜택은 그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의사하고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서비스를 받은 게 있는 게 PPO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의사를 고르는 게 PPO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1년에 한 사람당 400불씩에서 800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칼이 있으니까 메디케어 서플멘트라고 똑같은 거네. 한 400불 정도나 500불 정도 한 달에 세이브하시고 최고급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메디컬 메디케어인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서플멘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또 약값이며 이런 것도 따로인가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400불, 아, 500불 됐어요. 네. 그거까지 네, 포함을 그러니까 뭐 해서. 예, 네. 조금 이제 좀 형편이 여유스러운 분들이 이제 서플멘탈을 가지고 아, 뭐 리퍼 없이, 네. 그러니까 HMO의 특징은 이제 주치의를 통해서 리퍼를 받아가지고 음, 2차, 그러니까 진료가 1차 진료가 있고 2차 진료가 있고 3차 진료가 있잖아요. 네. 1차 진료는 주치의라고 해요. 주치의가 이제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방하고 이런 게 주치의의 역할인 거고, 네. 2차 진료는 이제 전문의죠. 전문적으로 각 몸의 파트를 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예를 들어서 1차 진료 공부하시고 나서 나는 눈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아, 해가지고 네. 예, 눈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예. 심장에 대한 공부라든지 덩에 대한 공부라든지 뭐 페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2차 진료 전문적으로. 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HMO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의 의사가 네. 2차 진료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내려줘야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HMO 플랜이에요. 리퍼를 이제 해준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리퍼가 있는 게 이제 아. HMO 플랜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3차 진료가 있잖아요. 3차 진료. 네. 3차 진료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3차 진료는 어디까지 확정을 할까요? 어정케어 센터를 할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랄지 네. 응급실이 네네. 이런 데가 이제 3차 진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HMO 플랜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1차 진료, 뭐 주치의, 2차 진료 이제 리포 받아서 가시는 네네. 거, 3차 병원? 진료에서는 네. 그 병원에 만약에 응급실에 입원하신다 그러면 서비스 기간이 3일이에요. 72시간 내에 네트워크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HMO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다른 응급실에 계시더라도 이제 3일 있다가는 네트워크에 있는 대로 옮기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3일 동안 응급실에 있으시면 좀 심각한 거죠. 네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식이 조금 몸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신다거나 네. 그랬을 경우 네네. 3일 후에 이제 수술 받고 3일 후에 예. 그 네트워크 호스피탈 쪽으로 옮기셔야죠. 네네. 네. 그러면은 HMO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용은 좀 많이 줄여줄 것 같아요. 비용은 그 HMO 게임은 이제 그 머리수 싸움이에요. 머리수. 네. 그러니까 이 HMO는 이제 한 사람당 그 정해진 돈을 그 정부로부터 받아요. 한 사람 두당 얼마. 네네. 보험회사에서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네. 그 멤버가 1,000명이 왔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아픈 사람이 1,000명이면은 보험에서 망하죠. 그렇죠? 네네.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가치나 보험회사의 가치나 메디컬 그룹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겠죠. 네. 항상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제 검진하시기도 그러고 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자꾸 프리벤티브 케어, 프리벤티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아프지 마시라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예방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보험회사들도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HMO는 따로고 아까 그 PPO 안에서 서플멘탈의 그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메디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면은 돈을 절약도 하면서 그 혜택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디컬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서플멘트하고 똑같은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어떤 걸까요? 네. 그 너싱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양로병원 케어 이런 것까지. 그래서 베스트 베네피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서플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 나이가 드시면은 뭐 치매가 오신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이랬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사람을 하이어하는데 돈을 줘야 돼요. 사람 하이어하는 게 뭐 하루에 몇 시간씩만 한다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메디컬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시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케어 비용 사람 간병인도 오시고 그다음에 양로병원 가는 것도 다.
예.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다목적이자. 이제 네. 메디케어 서플멘트를 가지신 분들이 그 컴플레인 하시는 게 내가 세금 다 내고 이렇게 많이 내갖고 있는데 네네. 지금 와서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보험비도 400에서 600불씩 내는데 나중에 그런 간병이나 시니어 양로병원 케어를 받을 때 또 따로 내셔야 된다는 거군요. 네, 별도로 자기가 돈 내서 가야 되는. 와. 건강보험료도 부족한 부분 내는 것도 돈 내서 가야 되고 아. 그 간병 받으시는 것도 돈 내서 가야 되고 뭐 네. 그분들이야 뭐 그런 정도 돈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또 신경 나는-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좀 적당히 부자시다 그러고 신경 쓰시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두 명이 되다 보면은 와, 몇천 불씩 이제 되다 보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 이제 항상 데이비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나이도 좀 보시고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네네. 자격 네. 요건들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혜택을 보시는 경우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이제 자격력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은 예전에는 이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산.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통장이랄지 스탁마켓에 있는 쓰여있는 그 돈들을 전부 다 칼큘레이션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뀌었어요. 야, 내가 평생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내가 모아서 내가 나이 들어서 쓰는데 네. 그 자산 때문에 메디칼을 못 받는다는 건 언페어한 거야. 아. 이렇게 얘기. 네. 그래서 이제 자산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어졌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SSI 받으시는 분들은 네네. 그에 대한 조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이 90수, 100수, 110수 이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건강하시게. 장수하셔서. 네. 예. 근데 경제 인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다.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뭐 30대면은 30, 네. 40? 40대 많이 요즘-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고 네. 나서 40대 아기를 뭐 2명, 3명 낳을 것도 보통 하나 아니면 맥시멈 둘 낳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구 파퓰레이션 구조가 역삼각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의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의료 수가, 의사 숫자, 증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사의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의사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밑에 경제 활성화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100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10명 중에서 의사를 뽑아야 되니까 그만큼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숫자가 많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사람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시니어층은 많아지고. 시니어층은 많아지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렇죠. 네. 이 돈이 이제 에브리바디 메디칼이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뼈 빠지고 우리 애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보낸다고 해갖고 막 열심히 뭐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치우고 뭐 이거저거 하면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네.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 이게 베네핏 채워주려고 이제 허덕이 생겼어요. 이제. 세금 많이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정부 자금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항상 나오니까.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혜택이 막 터지는 걸로 봐서는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나이가 90살, 100살 되면은 이거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모이면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긴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메디케어 지금 자격 요건이 되셔서 혜택 보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절약하면서 의료비를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은퇴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일단 나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네네. 은퇴 시기를 언제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십사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요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는 의료 시대가 뭔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네.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이제 왜냐하면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아. 드렸지만 네, 이제 의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네, 그 의사가 뭐 2,000명, 3,000명 그렇게 충원 한국으로 예를 들어 충원이 됐다고 쳐도 그 충원된 의사가 1차 진료보다는 2차, 3차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2차나 3차 쪽으로. 네, 1차 진료는 AI의 데이터 분석이랄지 예, 아니면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랄지 아니면 영상 진료의 발달이랄지 해서 그 1차 진료의 환자 수, 1차 진료 의사가 최대한 시간적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가 발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AI가 모든 의료 분석을 다 해서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나면 최종 결정만 의사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발전될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게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거나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안에 예. 1차 진료가 올인원 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의사 선생님들의 또 근무 시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는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제 사람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그렇죠. 라이프도 있고 산에도 봐야 되고 주말에는 어디 산에도 올라가셔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네. 그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부터 그 새벽 9시까지 네. 몸이 이상하게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항상 목이 목구멍이 아파요. 네, 새벽에. 이런 준 응급 상황이 왔을 그렇죠. 때 네. 그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메디컬을 이제 앞으로 가지고 계시면 네. 이제 7월 1일부터는 네.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바로 네. 그 원격 진료 기술을 통해서 바이탈 데이터가 의사한테 가고 네. 의사가 그 바이탈 데이터와 환자의 아픈 분위와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진단하고 처방을. 7월 주말까지. 1일부터요? 7월 1일부터라고 네, 하셨어요? 7월 1일부터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와, 주말까지. 네, 네. 아니면 밤 9시, 오. 1시, 아, 2시까지 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네. 그런 병원을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7월 1일이면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이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테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예상이 한 7월 1일인데 7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7월 8월 1일이 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이 네. 그냥 아무 때나 오. 본인이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은 몸에 낌새가 이상하다거나 그랬을 때 집에서 혈압 재고 네. 당뇨 재고 이 체온 재고 그래서 의사를 직접 전화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의사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스템.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또 그거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예, 돈 안내. 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 서플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PPO 해당되시는 분들. 예, 그렇죠. PPO에 해당돼. 왜냐면은 HMO는 예. 주치의선생님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아무 의사나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왜냐면 배 네. 아픈데. 그러니까 HMO는 주치의 네. 선생님이 앞으로 24/7 문 열어놓으시고 근무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건 농담이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발전이 있으시네요. 계속 연결도 많아지시고 병원들하고.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기기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약국 가서 이제 만나보실 수 있다고요? 예. 지금 약국 가서 기기 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나 거기나 가서 사이버 메디케어 그 기기 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해놓으면은 약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배송을 해놓고 약국에서 드리시면 돼요. 사이버 MD케어. 네. 네. 예, 약국에서도 분명히 충분한 예.
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가겠죠, 기기에서. 네네. 사이버 MD 케어 관련해서 기기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자세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약국에 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DK 건강과 함께하는 건강정보 시간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강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